요즘 모임 나가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누구는 연금이 250 나온다더라. 누구 통장에 아직 2억 넘게 있대. 은퇴하고 나니 만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전부 돈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통장은 빵빵한데 불안해서 잠 못 드는 사람. 반대로 통장은 여유 없지만 하루하루가 평온한 사람. 여러분은 둘 중 누구이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60대 은퇴자들이 삶을 바꾼 세 가지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산은 통장에 찍히지 않지만 돈 걱정을 줄여주고 외로움을 막아주며 하루를 다시 가치 있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한 은퇴 후 삶을 바꾼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돈 없이도 평온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여러분의 노후 설계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흥미로운 점은 돈이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처음 2단계, 즉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3단계, 즉 진정한 행복과 연결된 욕구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런 경험을 합니다. 통장 잔고는 괜찮은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돈은 있는데 어디에 쓸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지루하며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 자산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우리 노후의 진짜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자산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건강은 미래의 당신에게 막대한 가치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건강을 잃으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은퇴 후 한 달에 병원비로 30만 원 이상 나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약 봉투가 늘어날수록 통장은 비워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을 잃으면 삶의 자유를 잃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으며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수행한 한국인의 의료비 지출 연구를 보면 60대와 70대의 의료비 지출 차이가 평균 3배 이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차이가 소득 수준보다는 60대 때의 건강관리 여부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60대의 건강을 지키면 70대에 수천만 원이 남고 60대의 건강을 놓치면 70대의 집을 팔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부자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매일 걷기, 규칙적인 식사, 금연, 금주.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이 4가지가 평생 의료비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까요?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미래의 큰 이익보다 현재의 작은 즐거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걷지 않는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늘 술을 마신다고 즉시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룹니다. 하지만 건강은 적음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 쌓여 10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의 첫 번째 습관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50대 중반까지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담배도 술도 적당히 했고 큰 병 없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에 받은 종합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뇨 전 단계, 고혈압 2단계, 지방간, 그리고 무릎 연골 손상.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년 안에 약을 달고 사셔야 합니다. 그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50억 원 가까이 되었지만 그 돈으로 이미 망가진 몸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동네를 걸었고
술자리를 피했으며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몸은 따라주지 않았고 친구들은 너무 오버한다며 놀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지 않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으며 건강검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박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를 했다는 것을, 매일 1시간의 운동이 10년 후에 수천만 원을 지켜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건강 자산을 쌓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확실한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첫째, 매일 30분 걷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헬스장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운동기구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편한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당신이 편한 시간에 30분만 걸으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며 땀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걷지 않는 날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걷기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며 혈당과 혈압을 조절합니다. 무엇보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운동화 한 켤레와 30분의 시간뿐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하루 30분씩 걷기를 6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둘째, 정기검진을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검진을 두려워합니다.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병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는 어려워지고 비용은 커지며 고통은 길어집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만 제대로 받아도 대부분의 주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국가건강검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통보서가 오면 미루지 말고 즉시 예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의사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조금만 주의하세요 라는 말은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술과 담배를 줄이십시오. 완전히 끊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매일 마시던 술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십시오. 하루 한 갑 피우던 담배를 반 갑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더 줄여가십시오. 술과 담배는 당신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간경화, 폐암, 심근경색. 이런 병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한 잔 덜 마시는 것, 오늘 한 갭이 덜 피우는 것이 10년 후에 당신을 살립니다. 넷째, 식습관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을 늘리십시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라면 대신 채소를, 튀긴 음식 대신 삶거나 구운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미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고 맛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당신의 혀가 달라집니다.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고 담백한 음식의 진짜 맛을 알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식습관을 바꾸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은 20일에서 30일입니다. 단 한 달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몸이 건강한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다섯째, 충분히 자십시오. 수면은 건강의 기초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수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면 그것은 습관 때문입니다. 늦게까지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커피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수면 습관을 바꾸십시오. 밤 10시 이후에는 화면을 보지 마십시오. 오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섯째, 근력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70대에도 80대에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단순히 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당신의 균형을 잡아주고 낙상을 방지하며 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근력 운동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십시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반복하십시오.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5번 하십시오. 한쪽 다리로 30초씩 서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런 작은 운동들이 쌓여 당신의 근육을 지키고 당신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일곱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은퇴 후에도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형태로 찾아옵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 염려, 관계의 어려움, 존재 가치의 상실. 이런 것들이 모두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며 같은 시간에 자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안정됩니다. 또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십시오. 걷기, 명상, 독서, 원예, 음악 감상.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덟째,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십시오. 건강은 단순히 신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건강도 사회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대화를 나누십시오. 복지관, 경로당, 도서관, 문화센터. 갈 곳은 많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관계가 곧 생명입니다. 아홉째,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 완전히 금연하겠다. 10kg 감량하겠다. 이런 목표는 좋지만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좌절감만 남습니다. 대신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에 3일만 30분씩 걷겠다. 일주일에 담배를 5개비만 줄이겠다. 이번 달에 1kg만 빼겠다. 이런 목표는 달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은 더 큰 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말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날씨가 좋아지면. 이런 말은 모두 핑계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지금 당장 냉장고에 가공식품을 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병원 예약 전화를 거십시오. 건강 자산을 쌓는 것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빠르게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천천히 멈추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작한 그 작은 실천이 10년 후에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병원비가 됩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면 그 돈은 당신의 꿈을 이루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자산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야말로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다닐 땐 친구 많은 줄 알았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연락 올 사람 하나 없다. 직장 동료는 친구가 아니었고 거래처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내 명함과 친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연락처가 사라지고 모임에서 빠지고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5년 장기 연구는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관계의 질이라고 말입니다.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독과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존 카치오포 교수 연구팀은 만성적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병원 가고 혼자 TV를 보다 잠드는 하루. 그것이 반복되면 우울이 찾아오고 우울은 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관계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자산은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 그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진짜 부자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을 추구합니다. 수십 명의 아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한두 사람이 더 귀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힘들 때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관계 자산을 가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1년 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 진심으로 묻고 경청하는 것, 작은 도움이라도 아낌없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 관계를 만듭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 취미 모임, 동호회, 종교단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관계가 지속됩니다. 사람이 곧 연금입니다.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투자, 그것이 바로 관계 자산입니다. 통장에는 10억이 있어도 전화 한 통 할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통장에는 1,000만 원밖에 없어도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세 번째 자산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도 낯설 수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 아닌가? 하지만 시간은 가장 불평등한 자원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 할 일이 없어서 TV만 본다. 시간은 넘쳐나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 자산이 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의 양은 있지만 시간의 질이 없는 상태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유한성을 자각할 때 비로소 시간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시간을 함부로 쓰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시간을 아낍니다. 63세 어느 퇴직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좋았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드디어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무료해졌고 1년이 지나자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점심을 먹어도 만날 사람이 없으며 저녁이 되면 하루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을 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을 가도 혼자라 재미가 없고 취미를 시작해도 의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경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우연히 지역 아동센터의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기계 기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은 5,000원. 교통비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10명 남짓한 초등학생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선생님, 이라는 호칭을 들은 것이 30년 만이었습니다. 정훈 씨는 아이들에게 간단한 로봇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의 설명을 들었고 로봇이 움직이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정훈 씨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정훈 씨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아동센터에서 보냅니다. 하루 일당 55,000원, 한 달에 40만 원 그리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내 삶의 목적을 다시 살려줬습니다.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시간이 주는 가장 값진 이자입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의미로 전환됩니다. 의미 있는 일에 쓰인 1시간은 당신을 채우지만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10시간은 당신을 비웁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마음의 충만함이 달라집니다. 돈을 버는데 쓸 수도 있고 관계를 만드는데 쓸 수도 있으며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당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여전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물론 생계가 어렵다면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계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안해서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시간 자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보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 자산은 당신을 병원으로부터 지켜주고 관계 자산은 외로움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시간 자산은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위 세 가지 자산을 가진 분들은 말합니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가진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는 퇴직 당시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아이들을 만나며 필요한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당신은 통장 잔고를 키우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여유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건강, 관계, 시간. 이 세 가지는 통장에 찍히지 않지만 당신의 노후를 결정짓는 진짜 자산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병원비가 됩니다. 돈이 많아도 관계가 없으면 그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시간을 허비하면 그 돈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건강하고 관계가 있으며 의미 있게 시간을 쓴다면 당신은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봅니다. 건강하게 움직였는지,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는지, 필요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봅니다.
그것이 진짜 부의 척도입니다. 여러분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30분 걷는 것,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당신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진짜 자산은 무엇인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삶의 통찰과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